네, 안녕하세요. 최영환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제작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주로 작업하고 있는 산업도자라고 불리우는 슬립 캐스팅의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히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도자기 화병이 있는데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도면을 만들고, 이거는 전체적인 형태는 제형기로 깎고 요런 라인들은 다 하나하나 조각도로 깎은 건데요. 그런 전 과정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스케치를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위를 먼저 약간 퍼스펙티브 뷰, 그 조감도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아주 평면적으로 보진 않고 저는 약간 위에서 본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시작은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도자기를 만드셨던 분들은 다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게는 한 17%, 적게는 한 12%, 10% 정도 수축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감안하지 않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완성된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먼저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도면을 할 때 그때 확대를 해서 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원하는 마음에 들어 그 완성됐을 때 제가 마음에 들어 할 정도의 크기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굽이 약간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요. 전이 이렇게 이 정도의 그 기울기로 지금 제가 그렸기 때문에 굽도 비슷한 정도의 기울기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게 완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원하는 형태의 쉐입을 마무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전과 어떤 여기의 비례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실제로 꽃을 꼽았을 때 어떤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상기를 하면서 라인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깎이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마 깎게 되고,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여기 전 부분에 뭐 금칠을 해서 좀 채색을 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도면도 그리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그렸는데 그것이 몇 cm가 되는지 한번 자로 정확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부분 X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85가 나왔어서 제가 미리로 치수를 재겠습니다. 85mm. 그 다음에 높이는 175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높이가 175mm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이 형태를 만들 때 현대 소재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크 203을 쓸 거기 때문에 그 점토에 그 슬립 소지가 가지고 있는 수축률을 제 경험상 보통 한 16% 정도 봤었는데요. 여기서 16%를 더해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를 어떻게 확대를 시키느냐. 요즘 뭐 계산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편하죠. 그래서 85 더하기 16% 여기 퍼센트가 있죠. 퍼센트를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8.6mm가 되고요. 높이는 175mm 더하기 16% 하면 네, 203mm로 제작을 하시면 제가 원하는 형태의 확대된 크기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98.6이니까 반올림해서 99로 하겠습니다. 100 가까이 되는데요. 99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높이는 203. 네, 중심축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박스를 정확히 또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도자기는 초벌하고 재벌하는 과정에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완성됐을 때 얻고자 하는 크기를 먼저 디자인을 했고, 사용할 점토, 그 점토가 가지고 있는 수축률을 충분히 미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수축하는 그 율을 정확히 더해서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쓰고자 하는 점토가 가지고 있는 수축률은 16%이기 때문에 16% 정도로 높이와 넓이를 다 확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칸을 그려 놨고요. 이 칸에다가 맞게 다시 디자인을 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할 때는 아까처럼 보였던 이 조감도 퍼스펙티브 뷰가 아니라 탑뷰라든지 뭐 사이드 뷰 정도로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끊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짧은 선으로 여러 번 그리는 것보다는 혹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도면을 만드는데 양쪽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쪽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을 좀 다른 스타일로 구사를 해서 그려봐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도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에 그렸는데요. 굽은 제 경험상 여기서 나와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건 뭐 지극히 제 취향입니다만 이렇게 저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학교에 있는 그 월러라는 석고 제형기를 사용해서 이것을 깎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형기를 사용할 때는 위아래가 제대로 된 것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가 바뀐 형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굽은 나중에 깎을 거지만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 약간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굽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그 거꾸로 된 쉐입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한 장 정도만 복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카피를 한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이 원본을 가지고 수정을 할 일이 생기거나 크기를 조금 축소하거나 할 때 이 원본을 보고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 원본은 가능하면 저는 습관처럼 그냥 보존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마음에 드시는 쪽의 쉐입을 선택하셔서 그쪽을 오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왼쪽이 마음에 들어서 이쪽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지금 제가 이것을 오리고 도면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1번,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화병의 포지티브 형태고 1번은 네거티브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2번, 이 원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도면은, 이 단면은 1번, 이 네거티브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오려서 1번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면을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굽부분은 나중에 따로 깎아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굽부분을 일자로 무시하고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단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그 영상은 좀 더 손쉽게 제형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석고 원형을 바로 이 포맥스 단면을 이용해서 깎아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mm짜리 포맥스를 제가 구해왔고요. 포맥스에다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 라인대로 선을 그려서서 포맥스를 자르셔도 됩니다. 이 끝 단의 형태보다 한 2cm 정도, 20mm 정도 더 길게 해서 이렇게 라인을 긋고요. 정확하게 떨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필요한 라인을 먼저 그려놓고 일단은 이 라인대로 포맥스를 이용해서 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깎을 부분은 이 반대쪽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의 조금 얇아졌네요. 이렇게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은 왜 필요하는가?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석고 원형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석고가 돌아가는 와중에 칼을 갖다 대면서 바로 그 석고를 커팅해 나가도록 할 텐데 그때 그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각도, 여기 각도, 그리고 여기가 어느 정도 평평하게 유지가 돼야만 이 부분에 의지를 해서 나머지 이 전체적인 원형을 깎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지금 제가 한번 재보면 6cm 정도 되는데요. 최소한 5cm 정도 이상 확보가 돼야, 그래서 만약에 포맥스로 칼을 만들었는데 여기 넓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수평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뒤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에 지지할 수 있는 길이를 조금 이렇게 5cm 이상 넓게 해주시는 것이 이 수평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자른 포맥스 판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수평이 잘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그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안쪽은 테이프가 안 닿게 한 이유는 이 안쪽에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유성펜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중심축을 한번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얘는 띄어내고요. 띄어내면 이런 단면이 완성이 됐는데 번호가 1번하고 2번으로 만약에 제가 하면 지금 저에게 필요한 번호는 1번이 되겠습니까? 이런 네거티브적인 형태. 왜냐면 1번을 이용해서 2번 석고 부분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2번 이 원형의 쉐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1번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구입한 것은 포맥스 3mm짜리 판인데요. 5mm짜리도 있는데 5mm짜리를 사시는 것보다 2mm나 3mm가 적당하실 겁니다. 너무 두꺼우면 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손에 혹시 다칠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2mm, 본인이 역량이 되시면 2mm 내지 3mm 정도 판을 구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칼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조금 그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큰 칼을 이용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얘를 전체적으로 다 코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포맥스 표면에 흠집만 낸다, 길만 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너무 큰 힘을 주지 않고 깎으시는 게 잘못된 길로 이탈되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칼날이 조금 안 든다 싶으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깎아서 항상 칼날을 좀 좋은 걸로 유지를 해주시고 깊이보다는 더 올바른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더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힘을 많이 그렇게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혹시라도 중간에 조금 삐뚤어졌다 하면 나중에 사포로 충분히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이렇게 할 때 저처럼 고무판을 대시고 하시면 바닥에 스크래치 나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칼날이 바닥을 긁게 되면 이 칼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고무판을 대고 깎아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커팅이 됐습니다. 요거를 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칼에는 칼날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깎으면 여기가 너무 두껍고 무디기 때문에 제대로 석고를 깎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날을 깎아야 되는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레와 다르게 석고 제연기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레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죠. 이렇게 왼쪽으로 차는 형태. 그런데 제연기라든지 굽을 깎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칼날을 이렇게 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관계없이 제연기는 반드시 돌아가는 그 물레판의 오른쪽에다가 칼을 대셔야만 원활하게 깎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면의 이 뒤쪽, 앞쪽이 아니라 칼날을 뒤쪽으로 만드셔야 제대로 된 석고 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맥스 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한 번에 면을 다 깎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는 표면에 이상이 없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앞에는 형태가 그대로 있고 뒤에만 면이 절삭이 돼서 이런 방향으로 경사가 지게 돼 있죠. 이렇게 두꺼우면 제대로 섞어 면을 커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날카롭게 완벽한 마무리는 나중에 사포로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조금 러프하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로 면을 쳐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석고가 직접 닿아서 석고의 표면이 깎이는 부분만 경사를 줘서 칼날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아랫부분은 제연기에서 돌아가는 면의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댔고요. 그래서 정확히 석고가 닿아서 깎이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는 칼날이 있으면 오히려 이 면이 너무나 얇아져서 이 원형축에 있는 석고 면을 더 오히려 그라인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세 부분은 빼고 원형을 커팅할 부분, 이 부분만 경사를 줘서 칼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너무 한 번에 그 면을 다 치려고 생각을 하면 잘못하다가는 이 앞쪽에 정말 중요한 도면을 다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그 칼날을 날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하면 작업 속도는 조금 잘하면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이 앞부분을 그 형태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너무 빨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날카로운 마무리는 사포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면을 쳐서 이렇게 막 안 나가는 상태에서 칼을 확 잡아당긴다고 할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너무 깊게 칼을 넣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사포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큰 덩어리만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러프하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사포로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커팅을 해서 사포로 마무리를 했고요. 정확하게 석고를 치면서 석고가 깎일 부분만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3mm로 제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석고가 좀 건조가 되면서 경화가 되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얘가 너무 말랑말랑하면 이거 자체가 움직이면서 정확한 형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 조금 작은 형태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mm가 아니라 6mm짜리의 그 프로파일이 완성이 되겠죠. 제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튼튼한 프로파일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일 때는 전체적으로 힘을 받고 특히 아랫부분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약간 너무 칼의 안쪽에 붙으면 칼날이 있으니까 거기에 방해가 되니까요. 너무 안쪽으로 붙이지 마시고 조금 칼날이 근접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튼튼한 제형 칼이 완성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여기 미리 표시한 이 산면은 석고가 깎여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 고정된 그 석고 제형기에 맞물려서 같이 얘가 기준이 돼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는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깎지 않았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날카롭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겹을 붙였고요. 3mm짜리를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단단한 제형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